네,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만관유 시간입니다. 자, 만관유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스튜디오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관심을 받는 뉴스 전해드릴 이현웅입니다. 네, 만관아 많은 관심 받는 아나운서 이현웅 아나운서. 첫 번째 소식 뭡니까? 첫 번째는 스토킹 범죄 사건입니다. 때는 작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70대 남성 A씨가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적이 있는 30대 여성 B씨를 수개월 동안 스토킹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만나달라, 밥 한번 먹자, 심지어는 성관계를 하자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당연히 또 거절을 당했고요.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 여성 B씨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서 염산을 뿌리게 되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이제 A씨를 제지하던 식당 직원들이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후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남성 A씨는 붙잡혔고요. 이후에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을 했지만 자신이 들고 있던 건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검찰은 이에 대해서 염산으로 추정되는 감정 결과가 있다면서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소식. 예. 뭡니까? 이번에는 부동산 이슈인데요. 오늘이 이제 5월 14일이죠. 이제 보름 뒤쯤이면 6월 1일 개정된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이 적용되는 날입니다. 예. 이때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종부세율도 좀 크게 오르는데요.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준입니다. 개정 전이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이상을 가산하게 되는데 이제 6월 후 개정이 되게 되면 2주택자가 20%포인트, 3주택자가 30%포인트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요? 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개정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지역 내에 다주택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울이나 조정 대상 지역에 한 채가 있고 시골이나 아니면 전원주택 같은 곳에 또 다른 한 채가 있는 경우도 이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허름한 집 하나 더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도심의 공급량에 문제를 주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에 대해서 전원주택이 다주택에 문제가 되어서 고민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만관유 뭡니까? 어제 여당의 백신 점검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백신 회사들이 한국에 백신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근거는 예. 한국의 접종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백신을 공급을 해주더라도 사람들이 국민들이 맞기 싫어하면서 예. 이 백신 공급에 접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 일단 접종 거부율이 높고. 그렇죠. 예. 두 번째. 우리나라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예. 공급 물량을 좀 빠른 속도로 소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 백신 회사들에서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애초 계획보다 시기를 당겨서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게 그러면 이 판단이 근거가 좀 있습니까? 엊그제입니다. 지난 12일에 김 의원은 화이자,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예. 이 자리에서 백신 수급 현황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예. 아마도 이 과정에서 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김 의원의 얘기가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자, 네 번째 만관유. 이번에는 해외로 한번 가볼게요. 국내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코인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글에서 또 비롯됐는데요. 그동안 보통 머스크가 이제 코인 관련 글을 올리면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예. 근데 어제는 이제 말 그대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지난 2월에 머스크는 비트코인으로 자사 이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래요. 그걸 맞아요. 3개월 만에 번복했습니다. 그래요? 예.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또 주목을 받았는데 예. 환경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예.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예. 전기를 대규모로 소비하면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예, 그거는 맞는 팩트 같아요? 예, 이런 말을 하면서 예. 어느 정도 영향은 당연히 주고 있는데 예. 어제 코인 시장이 흔들리면서 피해를 본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일반- 많이 내려간 예. 그런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그래 테슬라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친환경적 기업이 되는지 바라보겠다, 그래요. 지켜보겠다 이런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관련 소송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예. 시작은 작년 1월로 가보는데요. 당시에 전광훈 목사는 30일에 정기총회를 거쳐서 대표회장으로 재선출됐습니다. 예. 자, 근데 한기총 임원 일부가 한기총을 상대로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이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요. 예. 당시 한기총이 총회 대의원인 명예회장들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누락했고 뭐 이런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서 효력이 없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예. 재판부는 어제 피고가 2020년 1월 30일 전광훈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래요? 예. 전광훈 저 대표가 졌네요? 아니죠. 예, 목사 그렇죠. 졌네요? 그 한기총이 지게 된 거죠. 한기총이 졌구나.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만관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